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삼파 박지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 엄청 덥죠? 너무 덥습니다. 와, 좀 심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기후위기와 별개로 오늘은 어떤 얘기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OLED 산업 관련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제가 OLED 예전에 한번 대형 OLED 관련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예, 그때 삼성에 들어간다. 네네네. 라는 것도 얘기도 좀 있었고. 그 그 OLED 소재 회사들도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네네, 최근에 많이 올랐고 OLED가 계속 이제- 여전히 핫한 그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OLED가 우리가 보기에는 좀 약간 식상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LCD의 패권에 정말 오랫동안 도전자로서의 역할만 있었잖아요. 그리고 네네네. 야, 그거 굳이 그 비싼 거를 그 까만 걸 좀 더 까맣게 보인다는 이유로 돈을 더 내야 되냐라는 것 때문에 OLED 쪽으로 선뜻 자리를 옮기지 못했던 것도 사실인데 이제 OLED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분위기죠. 네, 본격적으로 성장이 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특히 뭐 삼성은 예전부터 OLED를 채용했었지만 애플도 OLED를 많이 채용하면서 더 그게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특히 중소형 OLED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중소형 OLED면 스마트폰용. 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뭐 요즘에는 IT 기기들, 뭐 예를 들면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지난주에 OLED를 전문으로 분석하는 업체가 하나 있어요. 예. 유비 리서치라고. 거기서 세미나를 진행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눈여겨봤던 얘기들이 중국 OLED에 관한 얘기입니다. 중국도? 네, 중국이요. 그 LCD의 그 어두운 과거를 만들어줬던 중국. 제가 한창 그 전자 쪽 취재를 했을 때 그 LCD 패권 넘어가는 그 상황을 제가 두 눈으로 이렇게 목격한 엄청나게 그때 위협적이었었거든요. 다들 아실 거예요. LG 디스플레이 주주들은 진짜 뭐 돈만 벌면 증자, 뭐 돈만 벌면 증자해서 정말 고통스러운 몇 년을 보냈죠. 그리고 결국은 뺏겼죠. 예, 뺏겼죠. 그게 한 2, 3년 전인데요. 그리고 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참 그게 뺏긴 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를 더 체감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LCD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그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근데 패권이 그쪽으로 다 넘어가가지고 가격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엄청 올랐는데 저희 뭐 세트업자들 비싼 거 사서 써야 되는 상황이었고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는 사실상 LCD를 철수한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장이 거의 없고 라인이 몇 개 없었는데 근데 사실 뭐 삼성 LG가 졌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걸 수도 있죠. 그렇죠. 치킨 게임에서 진 겁니다. 그냥. 만약에 그 살아 있었다면은 이런 호황이 오지 않았겠죠. 여전히 치킨 게임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LCD에 뺏겼던 그 주도권이 되게 뼈아팠기 때문에 저는 그 OLED에 대한 것도 조금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중국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들은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네. 그 뭐 다들 아시겠지만 OLED는 한국이 강자입니다. 일단 중소형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건 삼성 디스플레이가 거의 독점하고 있고요. 대형 TV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요즘에 들리는 소문에는 이 중소형 OLED 부문에서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먼저 그 중국의 플렉시블 OLED, 그러니까 접힌 OLED, LCD 말고요. 그 총 캐파가 거의 삼성 디스플레이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렉서블만 봤을 때? 내년 기준으로. 그 플렉서블 OLED는 나름 그래도 삼성에서 그 폼팩터를 바꾸면서 정말 그 고부가로 격차를 높이려고 했던 그런 작품인데 이미 캐파는 따라잡혔다는 거죠. 캐파가 이제 내년에 따라잡힐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뭐 BOE, 티안마, 비전녹스, CSOT 등 7개 기업들이 지금 플렉스블 OLED를 생산하려고 공장을 짓거나 지어놓고 있는 겁니다. 걔네는 사람도 많고 기업도 많고. 2017년인가 18년에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3년 이제 지났는데 거의 캐파는 그렇다. 이런 정도 수준이고요. 뭐 작년에 또 들렸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애플에 들어가는 그 리페어 물량, 그러니까 리페어 OLED 고칠 때 우리가 깨져가지고 핸드폰 바꾸러 가면 오는 그 패널 물량을 그 따냈죠, 애플로부터 BOE가. 그래가지고 그 물량은 사실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품질 떨어지진 않더라도 일단 A급보다는 조금 그런 걸로 보이고요. 뭐 가격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뭐 조금 더 저가로 한다거나 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얘기도들 들리면서 참 중국이 이게 참 빠르다, 예사롭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 지금 연간 중국이 스마트폰을 몇 대 만드는지 알고 계신가요? 한 5천만 대? 5억 5천만 대입니다. 5억 5천만 대? 중국 와. 내에서 생산하는 스마트폰의 물량이 5억 5천만 대래요, 연간. 대단하네, 엄청나죠. 진짜. 예. 5억 5천만 대인데 이 중에 이제 중국의 그 저가 업체들은 그 중국의 디스플레이를 쓴다고 해요. 그리고 이 5억 5천만 대 중에 중국 내수에 가는 게 4억 대. 4억 대? 예, 4억만 대 정도 되는 거고. 근데 이 4억 대 중에 50% 정도가 OLED를 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네. OLED 채택률이 굉장히 높아졌네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반영되지 않는 또 마켓이 있어요. 이게 중국이 진짜 웃긴 나라인데 예. 아까 리페어 마켓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 마켓이 한 연간 400만 대 정도 있다 그래요. 400만 대. 네. 2억 대에 비하면 크지 않겠지만, 뭐 400만 대만 하더라도 물량은 꽤 크죠. 꽤 크죠. 거기 IDH 업체라고 아시나요? 잘 몰라요. 설계까지만 하는 회사래요. 근데 그게 중국 내에서 그런 스마트폰 설계만 하는 스마트폰이 2,000개가 있대요. 2,000개가. 그러니까 우리 막 오포 뭐 이런 애들 오포, 있잖아요. 비보, 예, 뭐 그런 예. 애들이 원래 그런 걸로 시작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ODM이랑 좀 다른데 ODM은 그 생산까지 다 하는 거잖아요. 생산은 안 하고 그 그러니까 반도체로 따지면 팹리스 업체 같은 그런 건데 거죠. 그 팹리스 업체들이 설계를 할 때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예. 그 테스트에 들어가는 데가 또 2천만 대래요. 아. 엄청난 그냥 시장이 그냥 테스트를 하는데 2천만 대가 들어간다고 하고 여기 또 짝퉁 마켓이 있대요. 애플하고 똑같이 만드는데 애플이 아닌 거. 예. 뭐 그런 것들이겠죠. 삼성이랑 똑같이 만드는데 삼성이 아닌 거. 삼성이라고 적혀 있지만 짝퉁. 그런 게 또 500만 대가 들어가고. 짝퉁만 500만 대? 네네. 와. 그래서 그게 한 3천만 대가 된대요. 총 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통계로 이제 정규 통계가 아닌, 예, 그러니까 정규로 해서 뭐 삼성이나 뭐 오포, 비보, 샤오미나 뭐 삼성이나 이런 데서 만드는 게 아니라 예.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용으로 하는 마켓, 뭐 그리고 이게 짝퉁. 망가졌을 때 고치는 마켓, 그리고 짝퉁 이거는 네. 뭐 통계로도 안 잡히지만 네네네. 디스플레이를 쓰고 있는 네네네. 마켓을 합치면 3천만 대. 예. 야, 거의 우리 인구만큼이 나오네요. 네, 예. 그래가지고 총 다 하면 보수적으로는 2억 3천만 대, 그 뭐 조금 뭐 넓게 본다면 2억 5천만 대 정도가 OLED를 쓰고 있다. OLED를 쓰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중국의 OLED 생산 캐파는 얼마나 되냐면요, 4억 5천만 대. 4억 5천만 대. 그러면은 정규 제품 정도밖에 안 돼. 아니죠. 아니구나. OLED 채용을 하니까 2억 5천만 대라고 했잖아요. 근데 4억 5천만 대니까 오버캐퍼네요. 오버캐퍼예요 벌써. 2억 대가 오버캐퍼인데 예.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실제로 생산 캐파는 그렇게 잡아놓는데 생산을 하는 실제 캐파는 그렇게 안 된대요. 그러니까 디자인 캐파가 4억 5천만 네네네. 대고. 디자인 캐파가 4억 5천인데 실제로 그러니까 공장 가동률이 50%가 안 된대요. 50%가 안 된다고. 예. 그러면은 한 2억만 대 조금 넘는 수준 예. 정도로 공장 예. 가동률 50% 정도 네, 들어가고 있다라고 예. 보면 되겠네요. 예, 예를 들어서 청두 BOE가 청두에 지은 B7의 경우 4만 5천 장을 찍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디자인 됐거든요, 월간. 근데 지금 운영 캐파가 1만 5천 장밖에 안 된대요. 와, 근데 엄청나요. 그렇게 하면은 네. 공장 가동률이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데. 네. 와, 그러면 수익성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근데 이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래요. 최대한 그 장비나 이런 것들을 줄여가지고 해서 이제 그 절반밖에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 그 캐파는 4억 5천만 대인데 한 2억 대 정도만 생산이 가능한 겁니다. 중국 내에서.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일단 수율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죠. 수율이 안 나오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술 적인 단계로 보면 한 수율이 한 7, 80%, 10% 정도인 걸로 보이고요. 좀 이제 그 공정마다 수율이 조금씩 다르고 공정마다 이게 다른데 그렇게 좀 파악이 되고요. 어쨌든 2억 대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아까 제가 중국 마켓이 2억 5천만 대라고 했잖아요. 예. 그게 보면 그러면은 중국 내에서 이게 다 소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추격이 이제 막 좀 무섭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해외향으로 가는 물량보다는
중국 내 마켓이니까 이거를 OLED 산업이 전체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생산량이 늘어가는 게 과연 그럼 우리에게 위기라고만 볼 수 있는 것이냐. 왜냐면 사실 많은 이제 매체들이나 많은 이제 뉴스들에서는 위협이라고 사실 왜 LCD에 대한 너무 악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위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뜯어놓고 보니까 일단 내수 시장이 있고 그리고 그 실제로 가동되는 거 50%밖에 안 되더라. 뭐 이런 얘기가 진단이 좀 있는 거고요. 근데 기술 격차를 좀 보자면요. 그러니까 저런 거죠. 그 전에 LCD에서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났던 부분하고 좀 다른 거는 OLED 시장이 지금 우리가 더 기술적으로 뛰어나긴 한데 채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조금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근데 중국이 OLED를 따라온다는 것은 위협이지만 중국이라는 그 거대한 시장의 OLED가 확산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고, 네네네. 그리고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 상황이나 캐파들은 우리가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 나오기에는 아직은 물량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네, 물량적 그리고 기술적인 얘기는 이제 해주실 거고. 기술적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요. 일단 모바일 OLED의 이제 기술 격차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 종합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기술별로 조금씩 다 틀린데요. 일단 리지드 OLED, 그 유리판으로 해서 안 꺾이는 거 있잖아요. 평평한 거. 이거는 기술 격차가 6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0.5년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거의 뭐 근접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증착하는 거, OLED 증착기. 그 증착기 같은 증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삼성과 동일한 증착기를 쓰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한 6개월 정도 하는데 이제 OLED 해상도를 높이는 것, 또 Y 옥타라고 이게 그 터치 기술과 디스플레이 합친 거 있잖아요. 그 기술이 이런 기술들은 한 1년 반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막 신기술 많잖아요. 막 우리 CES 이런 데 가면 보이는 막 엄청나게 막 신기한 것들 막 접히고 말리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사실상 보면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건 다 2년 이상 차이가 난대요. 지금 우리나라랑. 그러니까 OLED 기초 기술 정도는 어느 정도 좀 따라갈 필요가 같고 OLED의 성능을 높이거나 아니면 OLED를 응용하거나 이런 분야에서는 아직까지는 기술 격차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 격차를 또 따라잡기가 좀 쉽지 않은 게 중소형 OLED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제일 강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미 계열 수식을 다 시켜놔서 자기들이 뭐 조달하고 소재도 자기들이 또 판매하고 이러니까 이게 따라오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제 내부에 있는 어떤 정보를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그러면 이까지 딱 봤을 땐 그러면 중국의 OLED는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냐. 근데 그 부분에서도 조금 이제 걸리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는 거죠. 일단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는 애플의 LTPO OLED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 용어도 되게 어려운데 저온 다결정 실리콘 산화물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OLED를 만드는 기술 중에 많은 뭐 기술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데 원래는 이게 LTPS라고 그거는 이제 뭐 저온 다결정 실리콘이라는 기술이었는데 거기다 산화물을 교체하면서 이게 만들어진 건데요. 뭐 다른 건 다 뭐 기술적인 문제니까 조금 자체하고 가장 핵심은 구동 전력이 좀 낮아요 이게. 근데 이 기술을 애플이 들고 있어요. 아 특허를? 네, 특허를. 근데 이거를 이제 삼성도 해가지고 삼성하고 LG도 하려고 막 노력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애플에 납품을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애플 입장에서는 견제하고 싶을 거잖아요 삼성을.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 카드로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게 이 물량을 줘서. 안 그래도 지금 이제 OLED 중소형이 사실상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점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독점을 하게 되면 이제 단가 낮추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세대 기술 관련해서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오히려 좀 더 키워서 이거 양쪽을 경쟁을 시켜서 좀 단가를 좀 싸게 가져간다거나 이런 전략을 쓴다는 거죠? 그렇게 전략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중국이 이걸 가지고 올 수 있냐 없냐 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아이폰 13인가요? 거기 물량을 따내기를 했는데 일단 중국은 포함이 안 됐고요. 삼성하고 LG가 들고 가긴 했는데. 이럴 때 우리 또 바이든 형이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미래 기술 중수면 안 된다 이런 걸로 또 막아줘야 이게 또.
근데 디스플레이를 미래 기술로 보던가요, 미국에서? 차세대 기술, 근데 물론 그 공급망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저희가 알기로는 포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아무튼 디스플레이 이 기술이 되게 중요하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와 함께 이제 중국 정부의 힘이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LCD가 사실 먹힌 게 그때 LCD 디스플레이 굵기 하면서 그냥 돈을 막 때려 박아가지고 그쵸. 10.5세대 공장 막 지으니까 이게 저가 경쟁, 그러니까 가격 경쟁에서 밀리게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이 업체들을 M&A 시키거나 산업을 재편해가지고 예. 조금 구조적으로 이 투자와 회수가 편하게, 그러니까 투자를 좀 집중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 너무 우리가 다 알려진 이제 중국에 대한 리스크인 거죠. 예. 그러면 이제 한국의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이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 가격 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면 우리 LCD에서 당해봤잖아요. 치킨 게임으로는 도저히 이 중국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뭐 삼성이나 LG처럼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진짜 예. 그 상위 업체들은 기술 격차를 계속 1, 2년 이상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뭐 그러면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소재나 장비 업체들도 같이 기술 개발을 해야겠죠. 근데 이와 더불어 이 중국의 시장이 아까 마켓이 되게 크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시장을 그냥 경쟁의 입장이 아니라 그 시장을 시장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디스플레이가 OLED를 많이 전환을 하면 그러면 그때 들어가는 장비라든지 소재 기업들한테는 그 시장이 분명히 새로운 기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LG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되겠지만 네네네. 삼성 LG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소재나 장비 회사 입장에서는 이전에는 한국 내에서는 네네. 삼성 LG밖에 없었는데 중국에 또 다른 고객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시장을 좀 넓힌다는 입장에서 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있고요. 뭐 삼성이랑 LG 같은 경우는 기술 격차를 좀 유지할 수 있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라는 데가 있고 LG전자라는 데가 있잖아요. 이번에 롤러블 되게 놀랬던 거 발표했을 때도 사실 LG전자가 없었더라면 디스플레이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차세대 기술들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우리 형님들이 있으니까 예. 그걸 같이 좀 협업을 해서 그 기술 주도권을 계속 가져가는 게 좀 바람직해 보이고요. 뭐 그 소재 장비 업체들은 이미 중국에 많이 이제 수출하는 업체들이 하나 둘씩 나오더라고요. 뭐 올해 초에도 얘기가 엄청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이 부분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워낙 뭐 많아요 장비가 증착 장비도 있고 뭐 방막 장비도 있고 그게 공정이 너무 세세하게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다음에 또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전략적으로 따지면은 사실 일본 전략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제조업을 굉장히 세게 갖고 있다가 그 제조 분야에서는 한국한테 경쟁에 밀려서 거기가 다 털렸는데 거기에다가 소재라든지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은 여전히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좀 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한국이 지금 잘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중국하고 경쟁을 하는 것은 이제 끝까지 경쟁을 해봐야 될 거고 경쟁을 하더라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 소재 장비 부분은 우리가 또 경쟁력을 가짐으로써 서플라이 체인을 유지해가고 좀 더 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그러면 이 시장 사이즈가 이제 OLED 시장이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니까 우리나라 중소, 중견 뭐 그 소부장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또 큰 시장이 열린다라고 보게 된다면 굉장히 좀 희망되고요. 산업 재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우리가 기술 지원을 함으로써 중국의 OLED 업체들이 더 성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쵸. 뭐 기술 유출의 문제도 좀 있을 기술 거고 유출 문제도 좀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 사이즈가 커지고 있는 그것 자체는 우리에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어떤 장비들, 어떤 소재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다음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OLED의 시대가 결국 오긴 오네요. 오네 만에 진짜 말이 많았는데 저는 뭐 올 거라 생각했는데 뭐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뭐 태블릿 이런 것도 다 OLED 이제 쓴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커지는 산업을 더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CD에 밀려서 OLED가 오지 않을 거다 저런 기술 왜 하냐라고 비난했던 게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기간 동안 잘 버티면서 기술 개발을 해왔던 것이 본격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 요인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발치강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